여러분들 모시고 우리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우리 누구냐라고 여론조사하면 부동의 1위가 이순신 장군입니다. 오늘 이순신 장군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음을 큰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기억하는 사람인데 이순신 장군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35년 전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우리 직원들에게 이런 분을 같이 탐자하고 모델로 소개를 누구를 해야 될까라고 책을 찾고 하다가 이순신 장군이 가장 훌륭하다는 생각을 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 소개한 덕분에 우리 회사에서는 이제 이순신 장군 교육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거치지 않으면 모든 인사면에서 불이익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가르쳤던 결과 저희들 회사가 35년 정도 되는데 지금만큼 커진 건 제가 키운 건 아니고 이순신 장군님이 키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연유로 조금씩 이런 책 저런 책 보면서 한없이 존경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존경해야 될 영원한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순신 장군 그때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제 주어진 시간에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여론조사하면 가장 존경하는 인물 24년도 갤럽 여론조사입니다. 1위가 이순신 장군입니다. 2위가 세종대왕, 지난해 대선에서 3위는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누구를 가장 존경하는데 좋아하느냐라고 제가 일본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또 일본에서 실제 하는 대답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분은 이순신 장군입니다. 또 한 분은 안중근 의사입니다. 이순신 장군, 안중근 의사는 일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순신 장군 하면 일본 사람들을 바다에 가장 많이 빠뜨려준 분이 이순신 장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일본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분을 정해가던 안중근 의사 조금 이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외를 생각하고 일본분들한테 만날 때마다 물어보면 늘 얘기 나오는 게 이순신 장군과 안중근 의사라고. 그래서 왜 좋아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 일을 가장 열심히 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의 뜻이 일본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발전하는데 밑바탕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특히 규슈 지방에 가면 개인 사찰이 있습니다. 개인 사찰이라는 개인 절인데 절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옛날에 무당한 비슷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찰에서는 사찰하는 대로 주신을 묻습니다. 누구를 가장 신처럼 만들어내냐라고 하면 규슈 쪽에 가면 거의 대부분 사찰이 주신을 이순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한테 이순신 의미는 제가 앞에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좋아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이순신 장군을 모셔야 사찰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효험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럴 만큼 일본 분들도 이순신 장군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얘기를 제가 소개를 합니다. 여기 이분들 다 군인들이고 독고도비 소고라는 일본의 유명한 역사가로 시바 요타로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설가입니다.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오늘 이순신 장군 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존경해야 되냐, 이게 제가 갖추는 겁니다. 제가 존경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 광화문 내거리에 가면 큰 칼을 들고 우리 국민들 쳐다보는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대부분 생각하기에 이순신 장군은 큰 칼을 들고 전장에서 전투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부한 바는 물론 전투를 하셨습니다. 그것보다는 이순신 장군의 그런 리더십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순신 장군 아시는 대로 전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얘기 나서 43전이다, 23전이다, 38전이다 보는 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지지 않았던 이유가 뭘 거냐라고 해보면 이순신장은 앞장서서 싸우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그 수군들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 리더십의 원천이 뭘까라는 눈으로 늘 이순신 장군을 쳐다봤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생각에는 칼을 들고 나를 따라 하시는 건 전혀 아닙니다. 조용히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은 나를 따르라 하는 게 아니고 남의 얘기를 열심히 들어주는 경청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들 한산도 갔다 오신 분 많이 있죠? 대단히 열심히 사는 꼭 가보셔야 됩니다. 자녀를 데리고 가보셔야 됩니다. 우리를 지켜준, 만약에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 이순신 장군이 그때 지켜주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상상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라고 대답하고 꼴미치와 하이라고 대답해서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백척 간두에 빠졌던 나라를 구하신 분이 이순신 장군인데 이순신 장군이 칼을 들고 구하신 게 아니고 부하들이 열심히 싸울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전투를 따르라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얘기 들으시고 경전입니다. 자, 여수에서 거제로 출동을 하는 것 같으면 그 사이 출신 수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얘기를 하죠. 물길, 바람길, 어디 가야 식량을 구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마시는 물을 구할 수 있고 마을이 어디 있고 그런 걸 묻습니다. 묻고 쭉 얘기 듣고 하면 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면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대로 합시다 하고 해서 데려가기 합니다. 그래서 경청의 리더십이 첫 번째입니다. 남의 얘기 열심히 듣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순신 장군 원래 해군이 수군이 아니었잖아요. 육군이었습니다. 원래 전투는 함경도에서 여진용 부딪히는 그런 육군 전투를 했는데 나라가 일본의 그 침범에 들고 가다라는 소문이 있고 그런 루머가 있으니까 유성룡 대감이 배치를 했습니다. 삼도 전라자수사 전라자도의 수군 통제사를 보냈어요. 시켰습니다. 그런데 육군하는 분이 해군에 갔잖아요. 해군 전투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그 수군들한테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수군 한 사람 한 사람이 삼도 수군 통제사, 요즘 식으로 하면 해군 참모총장입니다. 해군 참모총장은 대화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쭉 듣고 수고했다라는 얘기 한마디를 합니다. 그러면 그 수군들이 열심히 내 말을 들어준 장군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런 기억이 있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칠판 지우개 칠판하고 닦아라고 얘기하지 있잖아요. 그럼 서로 닦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수업 시간에 흙판하고 닦고 나면 그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여했다라는 이시이식이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준정으로 늘 수구들한테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말을 듣습니다. 수고했다. 그 말 한번 가시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싸우라 저렇게 싸우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수구들이 물길을 다 합니다. 어디 가면 기쁘고 어디 가면 바람이 있고 어디 가야 마시물을 구할 수 있다. 어디 가야 마을이 있고 하는 걸 다 합니다. 그냥 먼저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산도 가면 지금은 제성당이라고 이름을 붙이나는 그게 원래 이름은 운주당이었습니다. 이순신 때 운주당에서 수군들의 얘기를 듣고 들어주기만 합니다. 수군들이 자기 얘기를 통해서 이미 어디에 물길이 빠르고 느리고 마을인 걸 압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듣고 나면 수군들이 장군이 해군 참모총장이 내 얘기를 들어준다는 그 사실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 전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겼습니다. 이래저래 시키지 않습니다. 열심히 들어주면 됩니다. 자, 집에서 애들 공부시키게 열심히 해라고 얘기하면 열심히 안 합니다. 오늘 하루씩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면 들어주면 안 됩니다. 잘했네. 누구하고 어떤 친구하고 지나는가, 어떤 과목 좋아하느냐, 이래서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좋아하는 과목 점수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물어봅니다. 그래, 계속 잘하네. 그 얘기만 해주면 애들이 열심히 합니다. 공부하고 시키는 말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애들한테 얘기를 들어주는 것 통해서 가르치는 게 정말 잘 가르치는 겁니다. 저도 이순신장 책을 보면서 애들한테 공부하라는 얘기를 하고 오늘 뭐 했나? 뭐 배웠냐? 묻기만 합니다. 그래, 수고했다. 오늘 시험 뭐 했나? 묻기만 합니다. 잘했다 못했다 칭찬만 하고 조금 더 잘했네 이런 견적하는 게 결정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하 장수와 병사들에게 스스로 참여했다는 소속감과 동기를 부여해주는 게 경청입니다. 그리고 현지인으로부터 지리 정보와 수리 정보를 수령해서 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줬습니다. 이순신장은 정부에 끝내 견대령이라고 부산서 서해로 남해로 들어오는데 첫 번째 좁은 데가 견대령입니다. 견대령은 너무 움직여 거기에 일본군이 넘어왔다라는 그 보고를 받는데 김천솔이라는 그 동네 살고 있는 목동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목동한테 듣고 그래 수고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저 보상이라는 게 딴 거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돈도 없고 하니까 쌀 한 대 드렸습니다. 쌀 한 대 주면서 수고했다고 느끼면 합니다. 그러면 언제 벌어왔다는 정보가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늘 정보를 듣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보상이라도 꼭 해줍니다. 보상을 해줌으로써 정보를 받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경청입니다. 경청. 그래서 이순장군은 남에게 열심히 들어줌을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했다라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순장군 하면 생적생 사적세 살아가면 죽고 죽으려고 생각하면 산다라는 그런 얘기를 늘 하는데 그건 늘 하신 게 아닙니다. 자, 형무소 갔다 오셔서 명량에 참여하면서 마음속으로 하시고 그때 내가 죽겠다는 각오를 했습니다. 명량 전투에 참여하시기 직전에 생적생 사적생이라고 하는 건 생적사 사적생이라는 걸 일기에 썼습니다.
내 이 전투에 죽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셨어요. 그 얘기를 늘 하신 게 아니고 딱 필요할 때만 그런 각오를 하고, 이게 우리가 지금 툭 하면 우리 그 세계사 살리신 너무 시원찮은 사람들이 함부로 써서 하서 조금 오염이 될 때가 있다는 걱정을 할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노량해전 때 하시던 얘기가 있습니다. 노량해전 어떻게 전투하자라는 게 각오입니다. 평범 불만 단 한 척의 배도 돌아가게 하지 않겠다. 자, 제가 이순정으로 빠진 이유입니다. 노량해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들 위해서. 일본이 철수를 하잖아요. 철수를 하는데 7년 동안 우리한테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피해를 줬습니다. 단 한 척의 배도 못 돌아가게 하겠다.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하신 게 노량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량해전에 하시면서 평범불만 한 척의 배도 못 돌아가게 하시면서 노량에서 하셨습니다. 순국했었습니다. 그런 의리와 결단을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단의 그런 리더십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승리를 합니다. 어떻게 승리했느냐면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앞에서 부하적으로부터 수군으로부터 경전 얘기를 듣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고 정보 소집을 하고 어디 물기에 바르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순장은 남중기에 7년 동안 전투한 남중기에 어떤 그런 말씀입니다. 외신통의 말씀 북풍이 분다, 남풍이 분다, 허리다. 이게 늘 첫 번째 나오는 부분입니다. 꼭 보면 이제 우리가 국면에 순태 이기사를 하면 늘 성경쓰는 말로 허리건다. 그걸 메모해놔야 되거든요. 저도 그 숙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달력에다가 오늘은 허리다 말랐다. 그거는 적어놓습니다. 그래야 숙제를 할 수 있게 거짓말 안 하고 꼭 맞춰서 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전부 다 이게 월말에 하도 가기 직전에 쓰다 보니까 은퇴를 많이 다쳤습니다. 허리를 된다는 날, 비 오는 날도 말름이고, 비 오는 날도 맑은 날도 비 오는 거고, 그걸 막 적어놓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준장은 늘 남중기에 1기부터 기후부터 늘 적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정보를 수집하는 선선 문제는 이길 수 있는 전투만 합니다. 항상 정보를 받아서 늘 이길 수 있게끔 한다. 선선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이기는 전투를 한다는 게 아니고 전투를 하면 반드시 이긴다. 왜? 정보를 늘 확실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난 그리고 열시간 정도에서도 반드시 이긴다. 자, 영광에 여러분들 영광 가보셨습니까? 남해와 서해가 연결되는 해역이 내년에 32번까지 해군 초계절이 겨우 지나갑니다. 10월, 8월 모든 14일, 15일 물길이 쏟아지기 때문에 30년도들 해군 초계절이 서지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물길이 변한데 거기에 이순신 장군이 명령하는 날 먼저 가시잖아요. 먼저 가서 물길이 거기가 보통 바다라는 분들은 아시는 대로 하루에 물길이 2번 바뀌잖아요. 여기 4번 바뀝니다. 왜냐하면 양가에 섬이 있어서 밑에서 다시 하기 때문에 하루에 4번 바뀌니까 6시간마다 한 번씩 물길이 바뀌잖아요. 그거를 이순신 장군이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거기 명령이라는 내가 6시간만 버티면 물길이 반대로 간다고는 안 된다. 일본이 완전 자기들한테 유리할 때 올 거 아닙니까? 유리할 때 오니까 내가 유리할 때 참고 됐내야 우리가 유리할 때 역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늘 하고 헬스한테 이
정보를 받았으니까 이제 좀 해야 된다라는 어렵더라도 하기는 그런 별다른 리더십이 이주기정을 갖고 있는 큰 리더십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반드시 보상을 합니다. 제가 사랑의 신상비관하고 사랑의 대표적으로 표시하는데 전주의 이기에 장계를 써서 꼭 보상을 합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임금님한테 레코드를 쓰려고 한자로 옛날에 써야 되잖아요. 이름이 개도입니다. 개도의 소도이라는 이름만 담당이 있으니까 그걸 한자로 바꿉니다. 한자로 바꿔서 임금님한테 활용합니다. 또 성의 없는 수군도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육군은 그래도 더한데 수군은 성의 없는 사람이 올 정도로 한미한 집안 자녀들이 왔던 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달잖아요. 육군은 산이나 들에서 주둔하니까 예를 들어서 도망갈 여지가 더 있습니다. 수군은 도망 못 가잖아요.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일 힘없는 집들 사람들이 왔던 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자로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한자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또 성의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성의 없는 사람은 전부 다 이시로 이름을 성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수진 장군의 수군에 왔던 사람들이 어떤 또 감격을 하냐면 자기 이름이 한자로 없었는데 장군이 이름을 한자로 만들어줬잖아요. 또 성이 없었는데 성이 뭔지 모르는 사람한테 성을 만들어줬습니다. 개통이나 하는 것을 이다는 성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죽어나면 죽은 분들한테 꼭 그 제사를 지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도 보고 이 죽고 나서 제사로 제대로 얻어먹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하실 수 있게 준비해 주는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안고 하는 그런 게 늘 있었던 그런 사랑의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군사들한테 제물을 지어겠습니다. 친장, 친상사냐, 이 사람 따르고 상관을 섬기고 너희들은 그 직책을 다했구만 부활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그런 등이 모자랄까봐 하는 그대의 혼들 하나님의 그분이 여기에 자리 제물을 받으시오라는 그런 제물을 지어서 성도 이름도 없던 그 수군들에게 제사를 지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얻어볼 수 있다는 사실에 수군들이 감격을 했습니다. 나도 죽으면 우리 장군이 내 이름을 지어서 제물을 지어서 제사를 지내준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전투했던 경험합니다. 이수진의 타이완 지난 시간에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발포 공이 발포에 갔을지 위에 상사가 발포 호영 안에 있던 오동나무를 내 딸 시집 보낼 테니까 가구를 만들 테니까 잘라버려가지고 이수정을 노혹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노혹할 수 있는 시기가 그걸 많이 됐습니까? 여러 장군님들 많이 계시는데 참 어려거든요. 그 호영에 있는 오동나무는 나라의 재산인데 사용으로서는 안 됩니다 하고 얘기하는 그런 강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정병관에서 군관에 출장을 했습니다. 그때 출장 가면 쌀을 줬습니다. 출장에 갖고 와서 쌀을 남은 걸 반납을 합니다. 자기 집에 갖다 붓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도 저번주에 직장 생활하면서 출장하면 그들로 출장으로 계곡을 줬는데 출장은 남았어. 남으면 영수 이어지네요. 회사 반응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율곡 선생과 친척입니다. 율곡이 임난때 이종반서를 했거든요. 이종반서는 지금식으로 내무부 장관입니다. 한번 만나라 하니까 전쟁통에 내가 율곡을 만난 이순신 장군이 아저씨 것입니다. 안 된다 라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서절을 척으로 줘야 됩니다. 서절은 척으로 가야 됩니다. 병조판서가 이순신 장군이 사람이 됐다니까 서절을 척으로 드리라고 얘기하는데 이는 병조판서의 서절을 내가 척으로 받아들이면 딴 사람들이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겠느냐. 만약에 당연한 대로 그런 성공입니다. 그런 타이밍에 철학을 관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순신은 엎드리면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남의 재해권, 남의 견뎌력을 넘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셨습니다. 남해를 막아주니까 어떤 점이 있으면 호남 지방에, 경남 지방에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 농사가 우리 국민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연전 연속으로 하니까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해전에서 이겼습니다. 이기고 나서 나타났던 현상이 의병이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의병이 없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겼으니까 우리도 의병이라도 해야 된다. 의병이 몇백 명 모인 게 아닙니다. 그저 마을 사람들, 이 사람들 모이고 이런 모입니다. 몇십 명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정보 전달을 일본 사람들한테 걸었습니다. 일본도 그 당시에 정보 전달 딱일이 한 게 없잖아요. 사람이 다니면서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거를 중간에 산에서 숨어서 막아주고 일본의 정보 전달을 끌었던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명연합한다는 창설해서 유기적 협의 기반을 구성했고 통제력을 설치해서 이제 기초로 가지고 통제력 여러분들 통영은 어딘지 아시죠? 왜 통영이 도시가 통영이냐면 통영이 있던 곳이라고 해서 제자 빼고 붙인 이름이 통영입니다. 그러니까 통영이라는 것이 통영이라는 것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한산도나 순천 여수 여기에 중전을 개발해서 나라에서 불량이 안 좋습니다. 나라 땅 농민들한테 농사 지어서 피라미드한테 농사 지어서 절반은 너도 가져가고 절반은 불량비를 받지 않게 해서 불량비를 서로 조달했습니다. 자, 전투 설치기 서거를 고기 잡습니다. 고기 잡아서 말려서 불량비를 쓰기도 하고 또 팔기도 했습니다. 팔아서 화약을 삽니다. 유황을 사용 화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 다 해결했습니다. 나라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가 아니고 스스로 하는 어떤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또 통제의 말은 통영에 제일 유명한 특産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그릇이고 또 하나는 가십니다. 갓을 물에서 만들었습니다. 전투 설직에 갓을 만들어서 팔아야 가능하니까 그 돈으로 값하는 돈으로 유황을 사서 화약을 만들었습니다. 전부 다 자급자족했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임금님한테 보내야 된다라고 해서 항상 이순신 장군의 병영하는 500석의 쌀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차하면 이경영한테 보내야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순신 장군 그 해안도로 전투니까 부산, 한산도, 당포, 옥포, 모량, 명량 남해를 지키기 때문에 일본군이 남해를 못 지나가니까 불량기를 보낼 수도 없고 무기를 보낼 수도 없고 해서 이겼던 게 우리가 결정적으로 남해를 지켜줬던 게 그 이유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세계 기본 능력 현장적인 세 가지 수준 정신과 가르칩니다. 수고가 좋습니다. 부모의 효도하고 나라의 풍요가 기본 정신이고 기본 능력은 무물을 다 갖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순신 장군 부르기를 칼찬 선비라고 저는 부릅니다. 칼찬 선비입니다. 난중일기 7년 동안 일기를 다 썼습니다. 요즘 저는 볼펜 쓰는 것도 아니고 연필로 쓰는 것도 아니고 먹을 가랑 써야 되잖아요. 먹으로 구서로 써야 됩니다. 7년 동안 했던 난중일기가 그 당시에 사회상과 정치를 다 알겠고 했던 조각입니다. 그래서 칼찬 선비라고 저는 늘 솔선하고 경청하게 이순신 장군의 장점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소개합니다. 지금도 저는 살아있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물령만금 정중대사 철전조에 가면서 아시던 얘기입니다. 조용하게 움직이라. 산처럼 묵직하게 움직이라. 그 다음에 서해 바다에 맹세를 하니까 고기가 알아듣고 산에 맹세를 하니까 초목들이 알아듣나. 금심상루 내한테 앞에 12줄의 배가 있다라는 얘기, 생격사 사대세계라는 표현, 아까 말씀드린 평범과 마지막 이 얘기를 제가 완전히 받았습니다. 정방이 급하니까 내가 죽었다는 얘기 하지 마라. 총을 받고 하신 얘기입니다. 총 받고 내 총 맞아서 이게 나 죽었는데 처리해라, 치료해라 얘기하고 전방이 급하니까 내 죽었다는 얘기 하지 마라.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잖아요. 신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폴레옹 가르쳐서 영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이순신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뭐라고 얘기하는 게 이순신 가르쳐서? 성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웅이라는 얘기를 굳이 영어로 바꾸면 그레이트 그래서 우리 이순신 장군은 그래서 국민들에게 영원한 스승이고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게 이순신 장군 덕분이고 이순신 장군 정신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구하게 만들었고 이순신 장군을 현양사업을 하신 분이 한 분은 전조대왕입니다. 조선의 전조대왕이 현양사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순신 현양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이 빠지면 안 되고 흩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회사에 우리 사회에 이순신 학교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도 한 30만 3기째를 하고 있으니까 한 기가 6주간 걸리고 합니다. 월요일날 만나요.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면 저희를 위해서 연락하시면